잘 들리세요? 네, 자, 알겠습니다. 자, 2교시 시작해 볼게요. 자, 2교시는 여러분들 교육과 관련된 부분부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기초 강의 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작년, 재작년에도 똑같이 했어요. 뭐냐면 실무교육과 연수교육과 직무교육의 제목의 개념이 머릿속에 입력이 돼야 돼요. 그게 없으면 밑에 있는 내용을 외울 때 정말 안 외워져요. 자, 제안할 테니까 따라주세요. 자, 실무교육 위로 화살표 뽑아주세요. 자, 실무교육이 뭐예요? 그러면 실무 받는 거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럼 학원 뭐하러 와요? 다 알고 있는 거지. 자, 위에다 뭐라고 쓰냐면 등록 컴마 종사라고 꼭 요거를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등록이나 종사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격증 따서 2억 개의 발을 디디기 위해서 받는 경우인데, 특히 이 종사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꼭 써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실무교육은 무조건 자격증을 딴 사람이 받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자격증이 없으면 못 받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수교육은 위로 이렇게 화살표 뽑으시고 개정법률, 습득교육, 요게 머릿속에 입력이 돼야 돼요. 자, 다시 한번 개정법률 습득. 개정법률을 습득하는 교육.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저한테 배우고 있는 법은 현행법인 거 맞죠? 이제 자격증을 내년에 따시고 졸업을 하시게 되면 이제 앞으로 2, 3년 후에 대통령이 또 바뀌시게 되면 현 부동산 정책이 유지될까요? 또 바뀔까요? 근데 그 바뀌어서 다 바뀌어 있는데 공인중개사 36개 때 딴 자격증으로 앞으로 뭐 죽을 때까지 써먹겠다, 안 됩니다. 바뀌면 바뀐 거에 업데이트를 시켜주셔야 되고, 그게 바로 연수교육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봐요. 차를 처음에 살 때 차에 내비게이션 지도가 탑재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돼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 탑재돼 갖고 쭉 진행을 하는데 88도로 딱 올림픽대로 끝나고 나면 하남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더 지나게 되면 자, 거기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가 뚫린단 말이에요. 근데 제 차 맵이 예전 맵이라서 어떻게 되느냐? 제 차가 논밭을 뚫고 다니고 있어요. 진짜로요. 근데 왜 제가 논밭을 뚫고 다녀요, 제 차가? 저는 길로 갔는데. 그러면 말 그대로 자동차를 사서 1, 2년 정도가 지났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 내비 지도 업데이트 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업데이트 시키는 교육이 연수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제 차는 논을 뚫고 산을 뚫고 지나갈 수밖에 없지. 옛날엔 맞았죠. 그리고 직무교육이라는 것도 위로 화살표 뽑고 종사라고 써주세요. 자, 그리고 옆에다 가로 열고 중개보조원 이렇게 꼭 써주세요. 자, 요걸 여러분이 이번 달에 섭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왼쪽에 있는 그 실무교육과 관련된 요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받아요, 없는 사람이 받아요? 있는 사람이. 근데 여기 직무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자격증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경우니까 요걸 개념을 머릿속에 입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선배들 어떻게 이제 도와드렸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봐봐요. 자, 소속 공인중개사의 요거 COC예요, 아니에요? COC니까 실무교육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요직거리를 3월부터 해요. 근데 미리 조금 힌트 주는 거예요. 나는 안기 때문에 올해 2차 못하겠다 할까봐 이렇게 해서 붙여드렸어요. 자, 중개보조원은 지읒이에요, 아니에요? 지읒이니까 직무교육의 대상이 된다. 요직거리 이제 시작하기 시작해요, 3월부터.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넣는데 올해 공인중개사 35회 시험 문제 제가 답을 다 알고 있잖아요.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여기서 나왔어요. 35회 때 뭐가 나온지 얘기해 드릴까요? 자, 보실래요? 실무교육은 누가 시행하는지 시식권자 얘기해 주세요. 아니, 여기 있잖아요. 시도지사죠. 연수교육은 시도지사죠.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등록관청인 거 맞죠? 요번 공인중개 35회 시험에 그 4번 문제의 박스 안에 기억번 지문이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연수교육 받으면 되죠. 틀린 걸로 답이에요. 어때요? 야, 진짜 디테일하지 않습니까? 이거 1년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못 붙어요. 철저하게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등록관청은 어느 교육의 주체예요? 직무교육. 이제 이걸 머릿속에 넣어주기 위해서 이제 제가 3월부터 암기 버전을 강의할 테니까 기대하십시오. 오늘 첫 수업 때는 제가 개념 위주로. 그리고 아까 제가 연수교육이라는 것은요, 내비게이션 같은 거 업데이트 시키는 교육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몇 년마다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업그레이드 시키는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시험에는 이제 보통 모의고사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세요. 무슨 교육이요?
직무교육은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교육을 받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서 봤는데 그럼 또 시험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데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내비게이션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얘기는 자동차가 있는 사람, 내비게이션 산 사람이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없이 업그레이드만 시킬 수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업그레이드 시키지. 그러면 얘는 내비게이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죠. 얘는 내비게이션이. 선생님 얘 차에도 있는 거 아닐까요? 붙박이로. 지금 못 알아먹는 거예요 지금. 내비게이션 여러분은 언제 사요? 아니 차에 있는 게 아니라 내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사는 거지. 아유 눈도 오는데 빨리 하고 가자. 아유, 힘들다. 자, 아직 내비게이션 안 샀잖아. 에듀윌에 왜 왔어요? 내비게이션 사러 온 거 아니에요. 언제 사요? 내년 마지막 주 11월 토요일 그렇잖아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사는 거야. 그때까지 열심히 갈고 닦는 거예요. 근데 얘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시킬 수 없지. 얘는 내비게이션이 있는 애요, 없는 애요? 있죠. 그러니까 업데이트 시켜야지. 그러니까 결국 연수교육은 개공이나 소공이는 연수교육의 대상이 돼요, 안 돼요? 되죠. 내비게이션 샀으니까. 근데 얘는 내비게이션 샀어요, 안 샀어요? 안 샀으니까 얘는 업그레이드가 중요한 게 아니지. 이해 가요? 어떤 얘기냐면 내비게이션 장착점에 가서 업그레이드 시켜주세요 하고 간 거야. 그러면 사장님이 뭐라 그래요? 내비게이션은 갖고 오셔야죠. 그러면 내년 11월에 가져올 테니까 오늘 업데이트부터 시켜봐. 그럼 고객 뭐라 그래요? 사장님이 갖고 오셔야 시켜주죠. 근데 아직 내비게이션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업데이트를 시키냐고. 얘는 내비게이션을 산 사람이니까. 요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열심히 하신다고 막 2년이 2개월 막 2년이 2개월 2년 이렇게 하셔도요. 버튼 딱 누르면 일주일이 지나면 무너져요. 그래서 막 이게 그냥 모래성이 무너지듯이 무너지면 그 좌절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막 진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나 싶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실무교육은 다시 질문. 자격증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러니까 당연히 법인에 개설 등록하는 개공이나 소공이가 들어가고 얘는 자격증 없는 사람인 거 맞죠? 그러니까 여기 지음만 딱 연결해도 중개보존이 띄어올라야 되고요. 연수교육은 내비게이션이 있는 사람이라 그랬죠? 내비게이션의 뜻은 자격증을 제가 빗대어서 지금 강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개공이는 자격증 있죠. 소공이는 자격증 있죠.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시킬 수 있지. 내비게이션이 둘 다 있으니까. 그래서 개념을 잡아야 돼. 그 개념이 없이 막 외우면요 되게 혼동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외우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암기 버전의 이런 내용들은 제가 이제 3월부터 슬슬 머릿속에 넣어드릴게요. 특히 이 교육 시간은 연말에 법을 좀 개정한다는 움직임도 있고 그래요. 뭐 개정되면 제가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오늘 제가 기초 강의 촬영하고 있는 오늘 11월 마지막 주죠. 오늘 저 내용에는 뭐 거의 이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자, 나머지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상금은 뭐 개념 잡을 건 없을 것 같은데요. 뭐 포상금이 뭔지 다 알잖아요. 자, 신고포상금. 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관청 수사기관 또는 교란행위 신고센터에다 신고 고발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제가 오늘 좀 눈에 딱 띄게 해드리려고 자 포상금 사유가 1, 2, 3, 4 이것도 나중에 담기시켜드리게 담기야. 그 다음에 이제 9, 8번까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11번까지 11개 나오는 거 보이죠? 그 11개가 지금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저하고 외워 가셔야 되는데 오늘은 이 11개에 대한 개념은 제가 잡아드리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개설 등록 안 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 옆으로 화살표 뽑으시고요. 무등록 중개업자 써주세요. 자, 무등록 중개업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실무에서 참 많아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 등록증이나 자격증 같은 거, 야 친구야, 내가 한 달에 200만 원씩 줄 테니까 자격증 다 6개월만 빌려주면 안 되겠니?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 분명히 해서 돈 벌면 옆부동산에서 찔러요. 찌르면 그건 포상금 사유고 자격증도 등록증도 취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시험을 위한 공부를 위해서 오셨으니까 저는 4번을 좀 체킹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만 외워갖고 가시면 저는 불만 없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시험에 내는지 보면 맨 끝에 표시 광고와 관련된 부분을 위반한 거 맞죠? 근데 요 앞에 주어를 잠깐 봐주세요. 주어를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가 표시 광고를 위반한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요. 요게 포인트야. 요게. 요거 하나만이라도 좀 낮에 외워줘요. 진짜 1년이 해피해져요. 이거 다음 주까지 외워오는 거 진짜 인정합니다. 하나만. 나머지는 제가 다 책임질게요.
그래서 개공이가 아닌 자가 표시 광고를 한 거지 개업공인중개사가 표시 광고를 위반한 거는 포상금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거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거 지난주에 제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준다. 그 다음에 단체를 구성해 가지고요. 회원 비회원업소 얘기했던 거 기억할 거예요. 특히 요거. 자, 7번, 8번. 자, 그 다음에 9번, 10번, 11번 요렇게 제가 번호 동그라미 친 5개 있죠. 이게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2항에 있는 누구든지 다음에 각 호에 있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혹시 기억나요? 부녀회장 얘기했던 거. 그래서 지난주에 부녀회장이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있었잖아요. A 부동산에 전화해갖고 아파트 8억짜리 10억에 올려라, 12억에 올려라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런데 그럴 때 만약에 그 A 부동산이 여보세요, 왜 당신이 자꾸 나한테 전화해서 이래라 저래냐고, 그럼 부녀회장님이 죄송하다고 하지 않고요, 당신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당신 문 닫게 할 거야. 내가 당신 냅둘 줄 알아? 내가 반상해갖고 당신 내 절대로는 문 닫게 할 거야. 당신 중개업소 못 가게 할 거야. 그래서 의뢰를 뭐 하게 하겠다? 제한하게 하겠다. 그런데 8억짜리 아파트를 10억, 12억에 올린 부동산들에게는 당연히 입주민한테 거기 가서 계약을 해야 우리 동네 집값이 올라가지 않겠냐. 유도하는 행위. 기억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억짜리 아파트를 12월 1일부터는 10억 아래로 내놓지 말자.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하지 않도록 유도한다. 이해 가죠? 8억에 내놓은 부동산에 전화해서 쌍욕을 한다고. 당신 때문에 집값 떨어지면 책임질 거냐고. 이게 정당한 표시 광고를 방해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8억짜리 아파트를 12월 1일부터는 12억에 올리자. 한 달 사이에 4억을 올리는 거야. 8억짜리를 한 달 사이에 50%를 올려. 와, 집값이 한 달에 50%씩 뛰어. 말이 안 되잖아요. 5%가 아니라. 그거는 뭐예요? 현저하게 높게 집값 올리려고 아주 강요하고 유도하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분호회장 얘기했던 게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 이제 앞으로 그림 그려가지고 제가 11가지 암기시켜 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진짜로 부탁드릴게요. 하나만 딱 이거 4번. 요게 모의고사 내면 제일 잘 틀려요. 이거예요. 네, 진짜 잘 틀려요. 표시광고 위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공이가 아닌 자가 표시한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표시한 거는 포상금 사이에 지금 11개 없잖아요. 여기 있는 것만 포상금 줘요. 자, 그러면 포상금은 도대체 얼마를 주는데 라고 하면 건당 50만 원입니다. 근데 이제 포상금은 아시겠지만 행정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당연히 전에 해야 되겠죠. 전에. 자, 등록한정 수사기관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고발한 자에게 검사가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결정을 했을 때 지급하고요. 특히 이것도 외우기 쉬워요. 자, 건당 얼마라고요? 50만 원이니까 국고보조 비율도 100분의 50 이내거든요. 외우기 쉽잖아요. 그래서 50만 원이니까 100분의 50 이내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상금 지급은 1개월 이내 지급하도록 돼 있고요. 만약에 두 사람 이상이 같이 오면 n분의 1로 주고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하루에 2건, 3건, 4건씩 계속 하루에 몇 건씩 접수가 계속 돼.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누구한테만 줘요? 최초.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뭐 이것도 시험이라고 이렇게 내더라고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고발한 거 맞죠? 예, 그럴 때는 최초죠. 뭐 이렇게도 내더라고요. 실제 시험에. 아이, 유치해요, 진짜. 2건 이상일 땐 균등이죠. 이런 거에는 당하지 맙시다. 예, 상식선에서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행정수수료. 자, 이 파트는 뭐 그냥 보치기라 그래서 짤막짤막 하니까 이 정도 외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지, 자, 채,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요거는 제안할게요. 기역, 니은 묶으세요. 자, 디귿, 리을 묶으세요. 거기는 1, 2, 3, 4, 5, 6으로 돼 있나요? 네, 그럼 여기 1, 2, 3, 4, 5, 6으로 바꿔주세요. 자, 저는 기역으로 돼 있네요. 자, 하여튼 2개씩 묶어주세요. 묶으셨나요? 네. 자, 그럼 요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간단해요. 자, 간단하게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자, 올해 뭐 여러분들도 선배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이제 내년에 이제 36회 시험에 응시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서 접수하고 응시하게 되면 어제처럼 11월 마지막에 여러분들도 내년 요맘때 되면 당연히 뭘 받을 거예요? 자격증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야죠. 당연하죠.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시험에 응시했으면 무슨 증을 받으려고 한 거예요? 자격증. 그래서 여기다가 자격증을 받으려고 한 거고요. 뒤에다 플러스 재교부를 붙이시면 돼요.
제가 뭔가 규칙성을 발견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외워보세요. 자, 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어디에 가서? 강남구청에 가서. 그럼 강남구청 가서 등록을 신청하면 당연히 무슨 증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등록증을 받으려고 하는 거 맞죠? 그럼 여기에 등록증이라는 말을 동그라미 딱 치고 플러스 재교부라는 말을 뒤에다 붙이시면 돼요. 되게 쉽지 않아. 뭔가 규칙성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했죠. 그럼 이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왜 했습니까? 왜 하기는요? 신고 확인서를 받으려고 그러죠. 원래는 요것도 신고 필증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3년 전에 신고 확인서로 용어를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신고 확인서잖아요. 뒤에다가 무슨 말을 붙여요? 재교부란 말을 붙이죠. 뭔가 규칙성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기초 때 살짝 외워놔요. 자, 시험에 응시하면 무슨 증? 자격증 재교부. 등록을 신청하면 무슨 증? 등록증 재교부. 신고를 하면 무슨 증? 신고 확인서 재교부. 이런 식으로 규칙성 있게 외우시면 되고요. 과거 기출 문제이기는 하지만 뭐 너무 또 초반에 막 너무 얘기 안 하는 것도 그렇고 하는 것도 그런데 말씀을 제가 정확하게 드리면 여기 재교부란 말 써 있죠. 과거 기출문제 한 5년 전에 교부라 그러면 틀립니다. 왜 교부는 틀리냐면 잘 봐봐요. 시험에 처음에 응시하죠. 응시할 때 응시수수료 내요, 안 내요? 낸다고 해줘 봐요. 냈죠. 28,000원 내고 시험 봤죠. 근데 어제 합격자 발표 났죠. 그럼 12월 초에 이제 12월 7일인가 이제 자격증 받으러 가거든요. 자, 봐봐요. 28,000원 냈죠. 자, 임선정 시험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어제 합격자 발표 임선정 써 있었죠. 자, 그럼 이제 구청에 가서 등록증 받으러 가요, 안 가요? 가죠. 그때 돈 또 내나요? 안 내죠. 그러니까 교부 받을 땐 돈 내는 건 아니죠. 왜? 언제 돈을 냈으니까? 응시할 때 냈으니까. 하지만 이제 자 봐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니, 받았다고 해봐요. 지금 이거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 받았죠? 아씨, 근데 저녁에 친구들하고 맥주 한 잔 너무 기뻐갖고 먹고서 차에다 택시다 놓고 내렸네. 받자마자 잊어먹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재발급 받아야 되죠. 그러면 재발급 받을 때는 돈 내야 될까, 안 내야 될까? 내야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부 때는 돈을 내는 게 아니야. 응시할 때 돈을 낸 거지 교부 받으러 갔을 때 돈을 또 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처음에 응시할 때 28,000원 낸 걸로 끝난 거거든요. 제 말 이해되나요? 예, 그래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그 행정수수료 내용들은 요 정도 보시면 되고, 자, 마지막. 자, 요것도 우리 공인중개사 35회 시험 때 나왔는데요. 요것도 뭐 다 암기라서 일단 개념만 제가 잡혀드릴게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질서를 건전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국장이. 그러면 누구든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는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결론이 뭐예요? 35회 시험에 나왔던 게 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를 신고한다 할 때 교란 행위가 37개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내년에 제가 초롱이 그려가지고 담기시켜 주려고 초롱이 얼굴도 어저께 좀 삽화가고 막 바꾸고 있고 그러거든요. 기대하십시오. 자, 버튼 누르겠습니다. 가시죠. 이겁니다. 자, 이게 지금 여기 한가득이죠. 이거 다 제가 암기시켜 줄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학원만 다니세요. 자, 그러면 제가 일단 설명부터 먼저 하나하나씩 먼저 드릴게요. 자, 첫 번째가 자격증 빌려주는 행위, 두 번째 유사명칭 사용 금지, 특히 개설 등록과 관련된 거 부정하게 등록한다는 거, 특히 요 4번 체킹. 이번 달에 한두 개만 제가 체킹할게요. 자, 이거 최근 개정 법률인데 안 나왔거든요. 올해 한번 기다려 봅시다. 그래서 중개보조원은 만약에 현장 답사에서 집을 보여줄 때 이렇게 하시란 얘기예요. 중개보조원 임선정입니다. 고객님 오늘 롯데캐슬 708호 보러 오셨죠? 백오동? 자, 따라오시죠.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본인이 보조원임을 고지해야 돼요. 요거 신설 규정이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올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자, 그리고 금지행위. 아까 우리 시세단체에 있었던 거, 특히 33조 2항에 있는 게 아까 누구든지 그래가지고 부녀회장 얘기한 거 기억해요? 예, 그거 특정 개공이 특정 가격 정당한 현저하게 높게 표시 강도로 강요 유도하는 내용들 아까 부녀회장 얘기 5개 했던 거 다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부정하게 등록한 경우, 그 다음에 여기 이중 등록, 강남구에다 등록하고 서초구에다 등록하고,
이중 소속, 강남구에는 사장님이고 서초구에는 소속 공인중개사로 이쪽은 월급 주고 이쪽은 월급 받고 양업소를 왔다 갔다 하는 거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둘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요거하고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이중 등록하고 차이가 뭐냐, 이 질문 많이 받는데요. 이중 등록은 강남에 등록하고 서초에 등록하는 거예요. 근데 2개 이상의 사무소를 두는 것은 강남에는 등록하고 서초에는 등록을 안 해. 그래서 오피스텔 하나 얻어갖고 7층에 잠깐 몇 달 해먹고 싹 빠지고. 선생님, 근데 오피스텔 같은 거 너무 튀잖아요. 저는 천막, 특히 컨테이너 박스에다 할 건데요. 그런 게 바로 뭐예요? 임시중개사.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떴다방. 떴다방이란 말 많이 쓰죠. 이 떴다방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떴다방 하는 게 임시중개 시설물로 조문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법인의 경우 겸업 제한. 자, 특히 여러분 부탁 하나 드릴게요. 4번하고 10번 2개만 이번 달에 외워주시면 전 불만 없어요. 요것도 최근에 신설된 개정 법률이고요. 요거 공인중개사 35회 시험에 또 나왔어요. 자, 요거 2개만 좀 외워주세요. 4번, 10번. 자, 그래서 보조원의 인원수 제한 규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인원수 제한 규정이 뭔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사무실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소공이가 있다고 친다라면요. 자, 물어볼게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2명이죠. 개공이도 자격증 있고 소공이도 자격증 있잖아요. 그러면 2명이면 곱하기 5배를 해봐요. 그럼 몇 명이 돼요? 10명이죠. 그래서 중개 보조원을 둘 수 있는 수는 10명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10명까지만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 수 곱하기 5배를 넘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 보조원은 고객들을 만날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보조원입니다라고 고지를 해야 되고, 사무실에도 인원수 제한 규정도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중개 법인 같은 경우에는 보조원들이 많겠죠. 인원수가 막 직원들 80명, 90명 되면. 그러니까 사장들도요. 아니 여기 자격증 있는 사람 4밖에 없는데 막 사무실에 직원들 80명 이러면은요. 야, 니네들 자격증 안 따오면 나가. 니네들 승진 안 시켜줄 거야. 팀장 못 되니까 따와. 아니면 나가든지 해서 요즘에 자격증 따라고 다들 법인에서 못 따면 승진 안 시켜주고 다 그래요. 그래서 특히 여기 강남 야간반에는 실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해요. 요새도 지금도 최근에도 왔어요. 저하고도 지난주도 차 마시고 그랬는데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자격증은 따야 돼. 실무에 발 디디시려면.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 자, 요것도 요번 공인중개사 35회 때도 나왔지만 벽에다가 걸어 놓는 거. 게시 의무. 그 다음에 사무소 명칭 표시. 그래서 간판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구를 써야 돼요. 근데 만약에 문구를 법에 정해진 걸 빼고 지 맘대로 막 쓴다. 이런 것들 다 신고센터에 신고 고발하는 내용이고요. 특히 등록증 빌려주면 안 되는 건 상식 중에 상식이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자, 14번도 별표. 요거 확인 설명. 자, 이거는요. 진짜 제 욕하셔도 돼요. 100%예요. 100%. 올해 36회 때 100%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전세 사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확인 설명서도 그렇고 막 다 바꿨어요. 개정 법률. 올해도 35회 때도 나왔고 내년에도 또 나와요, 이거. 그래서 확인 설명 의무 관련된 규정을 위반했다, 이거요. 무조건 외워두세요. 그리고 요것도 15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아니 임대차를 중개할 때 설명 의무 도대체 뭘 설명하라는 거야. 자, 요거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옆에다 짧게 쓰세요. 요것도 별표하세요. 요거 이게 둘 다 요거 2개 다 전세 사기 때문에 만든 거니까 무조건입니다. 자, 임대차 중개할 때 설명해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자, 옆에다 쓰세요. 자, 15번 옆에 여백 조금 있잖아요. 거기다가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라고 적으세요. 안 보이시는 분은 제가 입으로 불러드릴 테니까 다시요.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 그리고 쓰고 얘기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확정일자. 확정일자 여부. 그래서 세입자가 여러 명인 집에 들어갈 때 기존에 있던 세입자들이 다 확정일자 받았나 안 받았나 그 여부를 설명해야 돼요. 요 확정일자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배울 거고요. 뭐 민법 교수님도 특별법 얘기 저 뒤에 민사특별법 강의하실 겁니다. 자, 대신에 오늘 요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 있죠. 요거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저 좀 잠깐 보십시오. 자, 저는 임사장이에요. 자, 칠판. 자, 저는 임시니까 임사장이고 여러분은 세입자가 잠깐 되세요. 뭐라고요? 자, 근데 제가 도와준 집을 세입자로 들어오셨어요? 안 들어오셨어요? 들어왔다고 해봐요.
들어왔죠. 여기 공간이 없어서 제가 쓰진 않을게요.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집중. 들어왔는데 중요한 건 며칠 있다 한두 달 있다가 이게 지금 기비 경매 넘어간 거예요. 근데 왜 경매가 넘어갔냐면 집주인이 여러분한테 월세 놓을 때까지 멀쩡했는데 그 이후에 국세나 지방세가 계속 체납돼 있을 수 있죠. 이해돼요? 그러면 그 물건이 경매 넘어가 버린 거야. 그로 인해서 여러분이 보증금 3억 중에서 지금 2억밖에 회수를 못했어. 이해 가죠? 그러면 저한테 임사장인 저한테 괜찮다 그래요. 1억 정도 날려도 괜찮아요. 책임지라 그래요. 그러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세입자로 넣을 때 여기 건물 주인인 임대인이 국세 지방세 밀린 걸 확인해야 되잖아. 그럼 내가 여기 옆에 있는 역삼 삼성세무서에다 전화해가지고 여기 집주인 국세 밀린 거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세무서에서 저한테 뭐라 그래요? 누구시냐고. 누구긴요. 역삼동에 영업하는 임사장인데요. 그러면 막 남의 개인 정보를 막 저한테 얘기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지. 그럼 저는 여러분한테 설명 못 해주잖아. 그럼 여러분이 1억 정도는 날려도 되죠. 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분쟁이 자꾸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확인 설명할 때 여기 보는 대로 국세, 지방세 써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임대인의 동의 받아서 세무서에다가 밀린 거 있는지 확인해서 임차인한테 설명해 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본인도 모르고 중개업자인 나도 모르잖아. 그냥 모르고 넣었는데 나중에 집주인이 양도세 뭐 밀린 거 지방세 밀린 거 어떻게 해? 특히 지방세 중에 대표적인 게 자동차세 같은 거 있잖아요. 집주인이 자동차세 밀린지 내가 어떻게 알아? 임사장인 내가. 그럼 저 혹시 자동차세 밀리신 거 있나요? 아니 이런 것까지 다 물어봐. 어떻게 중개를 해? 근데 이런 것까지 이제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진짜 어려워.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전세 사기로 피해 보는 분들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신설된 거라 이건 반드시 가져가셔야 돼. 자, 그리고 이제 16번째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짓 기재. 요것도 중요한데 요건 별표 치진 않을게요. 거짓 기재 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 자, 요게 무슨 계약서를 얘기하냐면 여기다 쓰기는 조금 그런데 뭐 쓸 수 있으면 쓰세요. 이게 다운 계약서예요. 자, 여기다가 살짝 써 놓으세요. 무슨 계약서요? 이건 뭐 그냥 공식적인 어떤 표현은 아닌데 우리 실무적으로 다운 계약서. 13억 주고 아파트를 샀는데 계약서에는 12억 5천에 쓰자는 거야. 양도세, 취득세 적게 내려고. 그런 게 바로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 뭐 비밀 준수는 뭐 얘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암기만 하면 돼. 자, 그리고 거래신고 법률상에서 이제 거래질서 교란행위 써 있는데요. 요거 거래신고 법률은 다음 주에 제가 12장에서 강의를 할 거니까요. 오늘은 그냥 여기 있는 건 그냥 좀 참고해 주세요. 알겠죠? 네, 요건 좀 자,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업무들을 수행하게 되고 이런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되는데요. 자, 이 신고센터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거 다 볼 거 없어요. 자, 맨 마지막에 요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자, 요거 별표. 요걸 기준으로 공부하세요. 요걸 기준으로. 자, 여기서 농담도 좀 해가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표 딱 치세요. 쳤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 민원인 얘기를 제가 한번 예를 드는데 자 좀 기억에 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요거를 한번 예시를 들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여기 나오는 내용 중에서 5번에서 금지행위 33조 1항 2항 얘기한 거 기억하죠? 아까 2항이 누구요? 부녀회장 얘기한 거 기억하죠? 요거로 예시를 들어서 신고센터를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 중에 여러분 제일 대답 잘하는 게 부녀회장인 것 같아서요. 자, 그럼 부녀회장으로 한번 예를 들게요. 자, 어려워할 거 없어요. 다 먹여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여기 민원인이 A 부동산인데 자, 부녀회장이 전화 와요, 안 와요? 예? 전화 와서 8억짜리 아파트를 지금 12월 1일부터 얼마에 올리래요? 10억에 올리라고 지금 프레셔 두죠? 여보세요? A님, 당신 이거 당신 때문에 집값 떨어지지 않냐고. 왜 그러냐고 당신은. 당신도 그 아파트 살면서. 난 당신 이해가 안 간다고. 민원인 A왈. 여보세요 부녀회장님, 내가 당신 직원이에요? 왜 아침마다 전화 와서 이 대바람부터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이해를 못 하겠네 정말.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 사무실이니까. 부녀회장, 당신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내 당신 문 닫게 할 수도 있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당신? 이러는 거야 아침마다. 그러면 여기 민원인은 싸울 거 없어요. 그냥 부녀회장 하는 얘기 녹음해가지고요. 민원 접수해. 어디다가? 여기 있잖아요. 어디다가? 신고센터 어디에요 거기가? 한국부동산원에다가. 그러니까 녹음해서 접수해. 여기 강남의 떼댕 저기 롯데캐슬 아파트 입구에 있는 임사장인데요. 아니 아침마다 전화 와서 사람을 뜰뜰 볶아야지 못 살겠어요 진짜.
접수하라고요. 그럼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신고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 맞죠? 그럼 여기 이제 신고센터에서 이 동네라 그랬어요. 제가 이 동네 시도지사는 서울시장님, 앤드 이 동네는 무슨 구청? 강남구청장님. 이해돼요? 예, 그래서 서울시장님 앤드 강남구청장님, 아 이거 좀 조사 좀 해주세요. 아니 지금 여기 서초동에 강남에 있는 롯데캐슬에 부녀회장님이 자꾸 부동산 전화 와서 지금 가격 담합행위를 자꾸 한다는 민원이 접수되거든요. 조사 좀 해주세요. 그리고 조사했으면 그거 좀 상응하게 조치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해서 이제 그 내용을 조치해서 검찰에 고발 조치한 것을 며칠 이내 10일 이내 통보를 해줘요. 그러면 신고센터는 그거를 국장님한테 얘기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지. 국장님이 운영하는 게 신고센터니까요. 그럼 결국 얘기해 주는데 물어볼게요. 며칠까지? 10일까지예요? 매월 10일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선배들하고 했던 농담들 여러분들 어려워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여담 좀 할게요. 자, 그래서 어떤 농담을 이제 선배들하고 해가면서 많이 이렇게 도와드렸냐라고 물어보면, 자, 봐봐요. 동그라미 칠게요. 이 동그라미 친 게 뭐예요? 요거는 그럼 여기다가 시자하고 등자를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써놨죠. 조합해서 읽으면 시등이에요, 아니에요? 시등이 맞죠? 그럼 시등인데 여기다 비읍자를 붙이면 뭐가 되죠? 10등이가 되죠. 말도 안 되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머리에 넣어주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작년 1년 동안 시등이 10등이 이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시등이는 몇 등이에요? 10등이. 그러니까 시등이는 10등이니까 11이 하고 노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이게 정상적인 수업을 해가지고요 합격자를 많이 낼 수가 없어요. 나중에 기다려봐요. 막 별짓 다 해요 진짜. 막 그림 그리고 막 생쇼를 해. 막 책받침 만들고 막 난리를 펴야 돼. 예. 자, 그래서 시등이 며칠이요? 10일이. 시등이 11이 시등이 10등이에요. 자, 그런데 시험에 낼 때 그러면 신고센터에서 국장님은 갈 때 11이가 갔다고 한 번만 얘기해줘요. 누가 갔어요? 11이가 갔죠. 그럼 국장님이 11이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야 11이, 네, 너 가서 너 11이 너는 시등이랑 놀아. 왜 나한테 와서 난리야? 아니 그게 아니라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는데요. 그럼 국장님이 야 11이 너 나한테 오지 말고 너 올라면 가서 매월이 데리고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장님이 좋아하는 애가 매월이에요. 이게 정상적이야? 1년 내내 이랬어요 선배들. 그래갖고 붙여준 거예요. 지금 11월 합격 발표난 게. 자, 그래서 국장님이 좋아하는 애가 누구? 그래서 10일이 혼자 가면요 국장님이 퇴짜나요. 매월이 데리고 오면 만나줘요. 이해됐죠? 그래서 1년 동안 국장님이 좋아하는 애는 누구? 얘 갖고 1년 내내. 왜냐면 이제 봐요. 이렇게 내거든. 봐봐.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이 신고센터에다 통보해요, 안 해요? 한다고 해줘요. 하죠? 매월 10일까지 하죠? 아, 생각을 해봐. 본인이 모의고사 낼 때 이걸 매월 10일까지 내가 풀 수 있겠는가?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시등이가 매월 10일이라고 만약에 논다 그러면 시등이가 좋아하는 애가 누가 되는 거야? 매월이가 되죠. 국장님이 좋아하는 애니까 국장님이 좋아하는 애 시등이는 좋아하면 안 돼요. 그래서 11위는 시등이랑 놓고 매월이는 국장님이 좋아하는 애니까 국장님하고 매월이를 연결시켜줘야 되는. 말도 안 돼요. 좀 정상적이지 않아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민원 결과를 결국 민원인한테 통보해주면 이 민원인은 부녀회장 검찰에 고발 조치됐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수사 과정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번호 보시면 알겠지만 지저분하면 다시 한번 싹 지우고 다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번호가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4번, 5번 번호가 몇 개예요? 5개면 오지선다로 매력이 있죠. 네, 그래서 신고센터 이 절차에 대한 것도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이번 36회 때 기대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네, 그래서 어려울 거 없어요. 자, 요거 요번 달에 막 애우라고 제가 프레시 안 드릴 테니까 그냥 국장님이 좋아하는 애는 누구? 매월이. 그냥 그것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8장 9장 서설이 너무 길었어요. 자, 이제 본 게임으로 갑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자, 여기.
중개사법에 가장 암기할 게 많고 가장 설명할 게 많은 이 행정처분, 이 파트는 여러분의 선배 지금 25년째 가장 암기해야 될 게 많은 파트가 이 파트입니다. 제가 가장 여러분에게 도움을 잘 줄 수 있는 파트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 좀 잠깐 보시죠. 자, 수업이 좀 드라이한 것 같아서 여담을 좀 하고 수업을 할게요. 자, 보시죠. 제가 예전에 있었던 일을 하나,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 그 이태원에 쇼핑로 쫙 아세요? 여기 소방서 있고 여기 해밀턴 호텔 있고 혹시 아세요? 예, 있어요. 하여튼 뭐 근데 여기 이제 제 중개 사무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외국인 부동산을 한 7년 정도 했죠. 그리고 여기 교보생명 사거리 뒤에 제 경매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3년 정도 해서 실무적인 것만 한 10년 했죠. 왜냐면 저는 1층 부동산이나 이런 거는 못 하는 게 강의를 하니까. 그리고 경매 사무실은 뭐 경매 물건들만 이렇게 우리가 지인들끼리 모아 갖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굳이 뭐 1층 부동산처럼 문 열어 놓고 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강의할 수 있는 영역에서 제가 이 외국인 부동산을 차렸던 이유는 결정적으로 뭐였냐면은 이게 제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격증 따서 막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시는데 이렇게 강의하러 다니면서 어떻게 제가 여러분하고 경쟁할 수 있겠어요? 경쟁력이 없죠. 근데 이 외국인 부동산은 그래도 조금은 경쟁력이 있는 게 외국인들을 상대하려면 영어를 잘해야 돼요? 못해도 돼요? 그 영어에 대한 메리트는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차린 건데, 제가 이제 했던 거는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서울시 전역의 지도를 그려 놓고요. 이 구글에다 광고 냈어요. 그러면 이제 미국 사람이 외국인이 이제 이 구글의 광고를 보겠죠. 그래서 사우스 코리아 리얼 에스테이트, 예를 들면 강남 리얼 에스테이트, 한남동 뭐 사우스 코리아 리얼 에스테이트, 이렇게 이제 검색어들을 제가 쫙 그다 비딩을 해가지고 검색 만들어 놔요. 그럼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사우스 코리아 리얼 에스테이트, 한남동, 강남 이로 검색하면 제 사이트가 이제 뜬다고요. 그럼 거기 딱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면 제 사이트가 떠요. 그러면 여기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한남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태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아시겠지만 유엔빌리지라든지, 그 다음에 뭐 성북동이라든지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방배동에 설해마을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배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강남의 일정 부분이나 이런 것들 이제 쭉 해놓으면 거기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딱 클릭하게 되면, 한남동을 클릭하게 되면 또 금액별로, 부동산 종류별로, 그 다음에 가격별로 이렇게 이제 탁탁 검색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미국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 오기 위해서 한남동을 검색을 딱 했더니 렌트비 한 달에 450, 종류, 빌라 뭐 등등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검색하고 딱 들어오면 157번이야. 사진이 딱 다 있거든요. 거실, 방 뭐 이런 것들. 근데 외국인이 이제 이메일이 와요. 자기 12월 7일 날 한국에 들어가는데 그 사진 중에 네 사이트에 157번 집 볼 수 있어? 이러고 메일이 와요. 그럼 이제 걔한테 답변해 줘요.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어. 네가 오면 얘기해. 혹시 뭐 원하면 내가 공항에 픽업 갈게. 이러고 이제 답변하는 거예요, 이메일로. 그럼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와서 이제 보여줘.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나중에 이제 계약서는 다 한글로 써요, 영어로 써요? 영어로 써. 영어 잘하시는 분 다 알겠지만 여기도 임대인을 영어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하지 마요, 이거. 하지 마요. 예, 영어로 레서라 그래요. Lessor. 그래서 레서라 그러고요. 임차인을 레시라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들 그 관계의 내용들을 계약서를 써줘요. 자, 근데 제가 여기 강남에 강의 올 때마다 우리 저 건너편에 테헤란도 좀만 올라가면 여기 한국타이어 있어요, 본사가. 근데 그 한국타이어 회장님이 성북동에 집을 갖고 있는데 이 집을 세계적인 정유회사 혹시 쉘이라고 알아요? 예, 정기 조개 껍데기. 요 회사 이제 부사장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부회장이죠. 제가 여기 집을 렌트를 한 달에 4,500짜리를 넣어줬던 기억이 나기 10년도 넘은 얘기예요. 예, 근데 이게 다 이제 회사들이 크니까 법무팀이 있어가지고 계약서를 제가 만들지도 못해요. 법무팀에서 계약서가 저한테 보내와요. 근데 계약서를 보면 계약서가 30장이야. 그 계약서에 보면 뭐 써 있는 줄 알아요? 예, 성북동에 이제 쉘에 이제 부회장을 넣는데, 부사장이라 그래야겠다. 부사장을 넣는데 여기 바닥에 이제 스크래치, 예를 들면 뭐 대리석에 스크래치 나잖아요. 스크래치 나는 거 일일이 다 손해배상 조항이 다 있어요. 심지어는 어느 조항까지 있냐면 벽에다가 못 박죠. 예, 못을 박으면 구멍 뚫어요, 안 뚫어요? 나중에 나갈 때 그 구멍 다 해결해 놓고 가야 돼. 근데 해결해 놓지 않으면 그 손해배상이 다 적혀 있어. 구멍 하나당 얼마가 되고 다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약서가 30장이야. 예.
그러니까 그거를 다 고객한테 설명해 줘야 되고 또 이 스크래치 안 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사진 다 작업해서 다 찍어놔야 되지. 근데 이제 이렇게 해주고 이제 수수료는 제가 몇 프로 받았냐면 5% 받았는데 굉장히 많이 받은 거죠. 야, 무슨 수수료를 이렇게 많이 받아? 아까는 뭐 초과 보수 받지 말라 그러더니. 근데 이거는 외국인에 대한 부분은 약간의 국내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컨설팅 개념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왜 이게 이렇게 좀 많이 받게 되냐면 이게 뒤치다거리 다 해야 돼. 그럼 이제 이렇게 딱 하고 도와줬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끝나잖아요, 도와주면. 그게 아니라 이제 외국인이 전화 와서 케이블 TV는 어떻게 다냐? 그럼 케이블 TV 회사 전화하고 얘한테 전화해서 넌 언제 집에 있냐? 케이블 TV에다 전화해서 넌 언제 갈 수 있냐? 다 보고해 줘야 돼. 그리고 또 이제 애 학교를 가는데 동선은 어디서 내려서 어떤 걸 타라. 또 전화 와. 그럼 또 뭐 얘기하냐? 내비게이션을 하나 사야 되는데 어디서 사냐? 용산 가서 사라. 그러면 소프트웨어는 영어로 말이 나오냐? 또 영어 버전 소프트웨어 또 구해줘야 돼. 그다음 어느 날 되니까 또 전화 왔어요. 제가 그래서 또 어떨 때 있냐면 노량진에 수업할 텐데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혹시 여러분 수도꼭지가 영어로 뭔지 알아요? water faucet이라 그래요. faucet. 근데 그 죄송해요. 자, 가든에 그러니까 정원에 그거 이제 물을 주려고 하는데 워터 폴시스 브로큰이라는 거예요. 고장 났다는 거, 안 열린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갖고 해보라 그랬더니 안 된대. 와서 빨리 하래. 그래서 오전 직원들이 바쁘니까 오전 수업 끝나고 내가 갔어. 성북동까지. 갔더니 안 돌아가더라고. 근데 눌러서 돌리면 돌아가. 땡겨서 위로. 그래서 땡겨서 돌리세요 하니까 고맙대. 그것도 다시 노량진에 수업하러 갔잖아. 그때 가면서 야 이거 할 짓이 아니구나 이거. 예, 그런 에피소드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약서를 많이 써줬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이제 저는 제 직원들한테 많이 맡겨놨고 이제 저는 이제 중요한 계약들만 제가 직접 딜링을 하고 했는데 자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야. 자 예를 들면 이게 공인중개사법 제27조거든요. 이게 감독상 명령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 사무실이 이태원에 있었다는 얘기는 이태원은 무슨 구냐면 용산구거든요. 그러면 이제 용산구청에서 저희 사무실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아니, 이거 하러 감독하러. 봐봐요. 용산구청에서 개공인 임사장을 만나러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지도감독 공인중개사법 제27조예요. 들어왔는데 제가 여기 사무실에 앉아 있어요. 그날도 강의하고 있을 거야. 지금처럼 강의하고 있었겠지.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사장님은 나가셨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용산구청에서 아니 어떻게 임선정 씨는 저번에도 오면 출타 중이고 이번에도 오면 출타 중이고 맨날 오면 출타 중이야. 그럼 용산구청 공무원은 이거 자격증만 걸어놓고 이 양반은 안 오는 사람 아니야? 그런 의심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겠지. 올 때마다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직원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용산구청에서 저 임선정 씨 오시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진짜로요. 월요일 날 계약서 들고 용산구청으로 들어오라고 전해주세요. 그러는 거야. 근데 제가 만약에 야 배째 씨 강의하도록 지금 바빠 죽겠는데 씨 오늘 지금 씨 감독관청 이거 설명하고 지금 포상금 바빠 죽겠는데 오라 가라야 이럴 수 있죠. 배째 하면 잠깐 봐봐요. 배째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위반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 봐요. 개공인 임사장이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 자료 제출, 계약서 들고 용산구청으로 들어오세요 라고 했는데 배째 나 못 가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 그러면 거부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기피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저 용산구청에서 영업정지 받아요. 그러면 제가 계약서 들고 들어갔을까요? 배째라 그랬을까요? 아니 당연히 들어갔지 뭐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갔죠. 자 지금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제가. 자 집중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들어갔더니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계약서가 다 영어로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분께서 계약서 넘겨봐요, 안 넘겨봐요? 일단 넘겨는 봐. 해석이 돼. 그냥 영어야. 그냥 영어지. 그러니까 30장의 그 법인 계약서가 있다. 그럼 예를 들면 맨 마지막 장에 있잖아요. 개공이 임선정하고 도장 찍어요, 안 찍어요? 이거 등록된 거예요, 막 도장이에요? 아무 도장이나 막 찍어요, 등록된 거 찍어요? 등록된 거. 그러니까 저한테 딱 하나 물어보더라. 이거 등록된 거예요, 아닌 거예요? 물어보더라고. 맞아요. 그랬더니 가세요. 그러더라고. 오라고 지랄지랄하더니 갔더니 1분 만에 끝났어. 왜? 다 영어야.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 뭐 훑어보지 뭐 영어 뭐 그 사전 펴고 해설하겠냐고요.
그래서 그런 기억들도 나고, 특히 이제 이런 게 이렇게 담당 공무원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공인중개사법 제27조인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등록관청에서 오지만 시험장 가서는 셋 다 올 수 있다라고 쓰셔야 돼요. 근데 제가 한 번도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오신 적이 없어요. 내가 7년을 기다렸는데 용산에서 안 오시더라고요. 하지만 시험장 가서는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신다. 언젠가는 오신다. 실무와 법은 달라요. 항상 제가 하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거래정보 사업자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저한테 와서 임선정 씨 계약서 들고 들어오세요. 근데 이거 도장 찍은 거 이거 막도장 아니에요 이거? 하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당신이 왜 우리 사무실에 와서 이래라 저래라야? 소속 공무원이 사무실에 들어가서 조사 검사할 수 있으니까. 지금 그거를 그대로 얘기해 준 거예요. 안 해워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온 이유가 뭐예요? 임선정이 없잖아요. 그러면 혹시라도 자격증 양도되어 있나 확인하러 올 수도 있죠. 이런 게 바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확인하러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계약서에 막도장 찍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거래 동향 파악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럴 때 이제 저는 배째라고 하지 않았어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영업 정지를 안 받은 거죠. 하지만 거래정보 사업자께서 배째 나 협조 못하니까 마음대로 하시라고 말이야 이렇게 되면 여기는 얼마 이하의 과태료 500만 원 이해 안 될 거 없잖아요.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만약에 여기서 야 배째 나 지금 오늘 강의하느라 바쁘니까 못 가니까 마음대로 해 라고 하시게 되면 저한테 페널티가 내려져요 안 내려져요? 내려지죠. 그 페널티를 바로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임선정이 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이 뭐가 있는지를 제가 힌트를 주는데요. 자, 여기 제가 힌트 드릴게요. 요 치읓이에요 아니에요? 자, 머리에 넣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치읓이에요 아니에요? 치읓이죠. 그래서 치읓이니까 치자가 치읓이 들어가니까 취소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기초 단계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운전 면허증이 있죠. 여러분들 절대로 음주운전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꼭 에듀윌에 와서 듣는 게 아니라 진짜 하시면 안 돼요. 대리 그거 몇만 원 그거 아끼면 그거 아끼려다가 진짜 똥 되는 거야. 무조건 대리 부르셔야 돼요. 술 드시면. 근데 만약에 대리운전 안 부르고 음주운전했다 그러면 제일 무서운 처벌이 뭐예요? 면허 취소. 그보다 조금 적게 먹으면 면허 정지인 거 맞죠? 우리 지갑 안에도 운전면허증이 취소와 정지가 같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면허 취소, 면허 정지가 되는데 이 면허 취소, 면허 정지는 도로교통법이잖아요. 근데 지금 임선정이 가게하고 있는 법은 공인중개사법이니까 이 면허 취소를 공인중개사법에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등록 취소. 면허 정지를 공인중개사법에는 뭐라고 불러요? 업무 정지로 부르는 거죠. 어려울 게 뭐 있어요? 이 기초 때 들어보면 우리 지갑 안에도 운전면허증 취소 정지를 갖고 다니잖아요. 그러듯이 공인중개사법으로 바꾸면 도로교통법을 바꾸면 등록 취소는 뭐랑 세트? 다시 면허 취소는 뭐랑 세트? 면허 정지랑 세트. 그러면 등록 취소는 뭐랑 세트? 업무 정지. 요까지 자르고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있죠? 그러면 자격 취소는 누구랑 세트? 자격 정지랑 세트. 그러니까 취소, 정지, 면허증으로 생각하면 되게 쉽다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좀 이따 나올 걸 여기서 미리 그냥 다 얘기를 해주고 가면 자 봐요. 만약에 절대 하시면 안 되지만 면허정지 100일을 받았어. 그럼 면허정지 100일을 딱 받았으면 100일 동안에 핸들 잡아요? 잡지 마. 근데 잡지 마야 되는데 핸들을 잡다 걸린 거야. 그러면 물어볼게요. 면허정지 기간 중에 운전하다 걸리면 어떻게 돼? 면허 취소지. 이해돼요? 아까 임선정이 어땠어요? 배째 나 계약서 들고 못 들어가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그 임선정 아까 무슨 정지 받아요? 업무 정지. 그 기간 안에 계약서 쓰다 걸리면 등록 취소죠. 이해돼요 제 말? 봐봐요. 다시 어렵지 마. 하나 더 봐봐. 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하면 면허 취소잖아. 한번 해봐 진짜. 그럼 알게 돼. 몸으로 느껴봐. 아니면은 아니 어려울 거 없어. 오늘 좀 이따 끝나고 강남경찰서에 전화해. 제가 에듀윌 학원 다니는데요. 면허 정지 기간 중인데 제가 차를 끌고 왔거든요. 괜찮나요? 그리고 물어봐. 강남경찰서에 전화해서. 면허 정지 100일 받았는데 차 끌고 다닌 저는 괜찮나요? 하고 물어보라고. 그럼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걸리시면 면허 취소해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장난하세요? 이럴걸? 그러면 그렇게 해요. 헷갈려서 물어봤어요. 이게 헷갈릴 일이야?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업무 정지 기간 중에 계약서 쓰면 등록 취소. 그럼 거꾸로 자격 정지 기간 중에 계약서 쓰면 당연한 거잖아.
뭐를 외울 일이야. 그걸 등업자자 등업자자 이렇게 외우지 말고 기초 때는 무조건 이해를 먼저 해요. 암기는 제가 3월부터 시켜드릴 테니까. 그리고 이거 지정취소는 아시겠지만 이거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은 거래정보사업자가 될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우리한테 중요하진 않아. 자, 잠깐만 기다려요. 그래서 이게 별표 10개짜리입니다. 오늘 앞에 있는 거 다 무시해도 좋아. 근데 대신 오늘 내 부탁 하나만 할게요. 이건 무조건 이번 달에 좀 외워주세요. 오늘 부탁 하나만 할게요. 진짜 1년 내내 얘기해도 못 외우는 선배들이 수두룩이었어요. 애들이. 자, 얘 보세요. 별표 10개. 지금까지 제가 별표 10개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처음이야. 예, 지금까지 제가 3주 강의하면서 반드시 외워야 되는 필수. 자, 그렇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를 묶으세요. 그 다음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를 묶으세요. 자, 그래서 등록 취소는 뭐랑 세트? 다시요. 등록 정지 그러면 안 돼요. 예, 다시 등록 취소는 뭐랑 세트? 업무 정지. 자격 취소는 뭐랑 세트? 자격 정지. 면허 취소는 면허 정지. 그리고 똑같은 개념이라고요. 그런데 선배들이 많이 틀리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왜 별표 10개인지 느껴보세요. 자, 질문. 여기 개공이라고 써 있고 여기 소공이라고 써 있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제가 밑줄 치는 거 잘 보고 얘기하십시오. 잘 틀립니다. 이거 모의고사 내면. 자, 질문. 개공이는 자격증 있다, 자격증 없다? 부직 개공이 빼고 얘기할게요. 여러분 되신 걸로 얘기하시면 자격증 있죠? 그러니까 뭔가를 잘못하면 자격정지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당하신단 말이에요. 분명히 자격정지는 앞에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써 있지만 시험 당하면 자격증 있는데 못 받겠어? 또 이러고 자꾸 상식으로 바뀌는 여러분의 선배들. 기초 강의 안 들으셔서 그렇습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오늘 기초 때 확실하게 다시 한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무슨 정지? 빨리요. 보고 얘기해도 돼요. 자, 다시 개업공인중개사는 무슨 정지? 업무 정지.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 이거 되게 쉬워 보이지만 시험 보면 굉장히 잘 틀려요. 진짜 잘 틀려요. 이거 지금 아닌 것 같이 이렇게 보이지만요. 모의고사 보면 안 그래요. 실제하고 달라요. 성적이 쭉 떨어져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 이렇게 써 있는 거 맞는데 중요한 거는 뒤에 보시면은 그 행정처분의 성격들이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업무 정지는요. 자격 정지와 마찬가지로 기속 처분이에요, 재량 처분이에요. 그냥 보고 얘기 좀 해주세요. 재량이죠. 재량이라는 거는 뭐야?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잖아. 내 재량이라고. 그러니까 이 재량 처분이라는 말은 맨 뒤에 끝나는 어미가 할 수 있다가 붙는 거죠. 공인중개사 공부해야 되는 거는 공부는 재량이에요, 필수예요? 재량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공인중개사 에듀윌이 오는 게 뭐 대한민국 국민의 필수 코스는 아니잖아. 안 해도 돼요. 내가 필요해서 하는 거지 누가 여러분 시킵니까? 내가 따고 싶어서 공부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재량이야. 그러니까 업무 정지 할 수 있다가 붙는데 이제 선배들이 좀 어려워하고 좀 짜증냈던 게 이런 거예요. 그 별표 10개짜리인 게 봐봐요. 자, 봐주세요. 자격 뭐예요? 기속이라는 말은 할 수 하여야 한다.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죠. 재량이니까. 다시. 기속은 뭐 하여야 한다. 재량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격 취소 하여야 한다. 지정은 취소 할 수 있다는데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맨날 농담 많이 하는데요. 제가 1년 동안 강의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선배들이 뭔지 아세요? 할 수 있다라고 알아요? 할 수 있다 이런데 제일 싫어하는 선배들이. 그냥 그러고 공부가 왜 점수 안 나오냐 물어보는 분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거 별표 10개예요. 10개. 제가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만든 표가 아니라요. 대한민국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걸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요거. 자, 등록 취소 보이죠? 등록 취소는 기속과 재량은 하여야도 있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들 중에서 이제 또 지우고 제가 또 설명드리면 요들 중에서 취소자가 붙었을 때는 사전 구제 절차 청문, 사전 구제 절차 청문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 청문이 뭐냐라고 궁금해할 수 있어요. 자, 청문 위에다 화살표나 옆에다 살짝 써주세요. 거기다 뭐라고 되냐면 의견 제출 플러스 증거조사라고 써주세요. 가로 열고 행정절차법
그래서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의견 제출 기회를 주고 증거를 조사하는 일련의 과정을 청문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지금 나오는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 3개 보이죠? 이 중에서 가장 무서운 놈이 뭔지 알아요? 예? 자격 취소지. 자격이 취소되면 어때? 3년 있다 또 하면 되지. 아니에요. 3년 있다 에듀윌에 또 와서 또 민법 개론부터 시작해야 되잖아. 이해되죠? 그러니까 처분을 내리는 시도지사 입장에서는 그냥 내리겠다 그러지만 처분을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한테 의견 제출 기회를 주면 억울하다 그래요? 안 억울하다 그래요? 억울해요. 저 진짜 모르는 일이거든요. 라고 할 때 제가 증거까지 들이내면 여기 증거 있잖아요. 당신이 여기다가 이만저만 한 거 여기 증거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 그게 아니라 그럼 꽥소리 못 하잖아. 억울할 게 뭐 있어? 이 증거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란 얘기야. 하지만 업무 정지하고 자격 정지는 봐봐요. 의견 제출 기회만 줘요. 증거 조사까지 해요. 왜 여기는 여러분들 증거 조사를 안 하는 줄 알아요? 이유는 업무 정지와 자격 정지는 6개월 범위 내에서 내려져요. 그러면 6개월 범위 내면 제가 물어볼게. 한 달짜리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그럼 한 달짜리 내리려고 증거까지 만약에 조사한다면 증거 조사하는데 한 달이 더 걸릴 수도 있죠. 그럼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 실익이 없잖아. 그래서 업무 정지는 억울하시면 일단 얘기 들어볼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가 억울하시다는 거예요? 들어봐. 예, 알겠습니다. 가시고요. 저희들이 판단해서 내릴지 말지 결정해 드릴게요. 그럼 끝이야. 근데 억울해. 그럼 이거 행정 소송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취소자 들어가는 거는 증거조사까지 하란 얘기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는 개공일을 상대로 등록관청,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는 공인중개사 소공일을 상대로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내리고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는 국장이 내리니까 요 표 짧게 보여도요 속 안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 5분만 더 얘기하고 나갈게요. 자, 부탁 하나 드릴게요. 5분만 더 할게요. 자, 여기 절대적 등록취소 나오는 거 보이죠? 뒤에다가 하여야 한다라고 쓰세요. 자,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의 경우에는 적발이 되면 등록증을 반드시 취소하는 거예요. 뭐 봐주세요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아웃이야.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아웃이라고요. 그냥 뭐 봐주는 거 없어. 개인일 때는 사망법.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그럼 생전에 등록증 이제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아니, 뭐가 필요해? 돌아가시면 끝이지. 뭐 아들한테 상속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끝. 아버지가 공인중개사지 뭐 아들이 개공이 될 수 있나? 끝. 법인으로는 해산의 개념. 부정하게 등록한 경우 법적으로 하자 있는 임원회가 사원은 2달 안에 해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중 등록은 강남에도 등록하고 서초구에도 등록하는 거고요. 자, 부탁 하나 드릴게요. 5번 맨 끝에다 요거 써주세요. 이중 소속이라고. 5번이 너무 길잖아요. 5번이 이게 거의 한 3줄 4줄 되니까 맨 끝에다가 요 말을 꼭 써주세요. 이중 소속. 그래서 이중 소속은 강남에는 개공이, 서초구에는 소공이, 개공이, 소공이, 강남구, 서초구를 이쪽은 월급 주고 이쪽은 월급 받고 왔다 갔다 이거 안 돼요. 한 사람은 한 군데서만 일해야 돼요. 그걸 이중 소속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다 적발되면 강남에 개설 등록해 놓은 거 취소시켜 버리겠다 이거예요. 서초 가서 소공이로 하든지. 그 다음에 등록증 빌려주는 건 절대로 한 달에 50이든 100이든 받고 하는 거는 말할 가치도 없고요. 자, 7번째. 자, 제 목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하면 면허 취소죠. 업무 정지 기간 중에 계약서 쓰면 이게 머릿속에 그 표가 세트가 기억이 나야 돼. 다시 업무 정지 기간 중에 계약서 쓰면 등록 취소, 자격 정지 기간 중에 계약서 쓰면 자격 취소처럼, 그러니까 업무 정지 기간 중에 계약서 쓰게 되면 무슨 취소, 등록 취소 이렇게 세트처럼 가져가면 안 외워도 되거든요. 느낌 알겠어요? 그래서 등록 취소는 업무 정지랑 세트, 자격 취소는 자격 정지랑 세트를 첫 바퀴 때 외워두란 말이에요. 면허 취소는 면허 정지랑 세트인 것처럼.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요 8번째와 9번째, 특히 9번째부터 설명하면 아까 제가 중개보조원의 수는 몇 배를 초과 못한다. 5배. 기억나죠? 요거 요번 공인중개사 35회 시험에 요거 나왔어요.
자, 그럼 올해 이제 36개 시험은 제가 볼 때 8번 한번 기대해 봅시다. 자, 읽어드릴게요. 최근 1년에 몇 회 이상,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얘기는 최소한 2번의 업무정지를 받고 다시라는 말은 플러스 업무정지를 받았다라는 말이고, 요 말을 여기에다 제가 자 표현을 한번 해볼 테니 봐주시면요. 이 말은 이겁니다.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플러스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한다라는 얘기가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제가 나눠서 설명드리면 2번의 업무정지인 거 맞죠? 그리고 다시 업무정지래요. 그러면 이 말을 여기다 적게 되면 업무정지를 몇 번 받은 거예요? 2번을 받은 다음에 플러스 업무정지인 거 맞죠? 그러면 이 말이 우리 도로교통법으로 좀 이따 네이버에 찾아보면 삼진아웃 제도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자, 지금 이거를 음주운전으로 바꾸면 무슨 정지가 돼요? 면허 정지가 되지. 근데 몇 년 안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여러분들 1년 안에 면허 정지를 몇 번 받았어? 3번.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운전 인생 50년에 3번 받은 게 아니라 운전 인생 30년에 3번 받은 게 아니라 1년 안에 면허 정지 3번 받을 정도면 엄청나게 음주운전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런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 다쳤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등록증을, 면허증을 확실하게 취소시켜 버릴까? 안 시킬 수도 있을까? 확실하게 시켜야지. 운전대 못 잡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반드시 등록증을 취소시켜 버려야 돼. 이 사람 때문에 지금 누가 다치? 생사람이 다치게 생겼어요. 봐주고 할 것도 없어요. 몇 번째야 지금 1년 안에 면허 정지 몇 번을 받아 이 양반은 음주운전으로. 이 사람은 핸들 놔야 돼. 이 사람 문제로 여러분 가족이 다쳤다고 생각해봐. 피토할 일이잖아요. 핸들 놔. 면허 취소. 봐주세요. 당신 입으로 지금 봐달란 말이 지금 입으로 나와요 지금? 무조건 취소야. 그게 절대적이에요. 자, 그런데 상대적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요 옆에다 쓰세요. 이거는 할 수 있다예요.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2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분을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는 거야. 느낌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예를 들어 몇 개 해줄게요. 일단은 몇 가지 그냥 설명하면서 넘어가면 등록 기준의 미달, 둘 이상의 사무소 임시. 아까 되겠지만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둘 이상의 사무소는 사무실이 2개잖아요. 네. 근데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중으로 등록하는 것도 2개잖아요. 이중 등록과 2개 사무소는 뭐가 달라요? 이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중 등록은 강남에 등록하고 서초구에 등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둘 이상의 사무소는 강남에는 등록하고 서초구에는 오피스텔 얻어갖고 7층에다가 몇 달 해먹고 빠지는 거예요. 그럼 서초에는 등록이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중 등록이 아닌 거지. 선생님 오피스텔 말고 저는 컨테이너 박스에다 할 건데요. 그러면 그거는 임시중개시설물에다가 하게 되는 거죠. 느낌 알겠죠? 약간 차이가 나요. 자, 그리고 이제 중개업 겸업한 거. 특히 요 5번 보이죠? 요 별표 치지 마시고 요거 요번에 공인중개사 35회 시험에 출제했습니다. 3번 문제, 4번 지문에 출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번호까지 다 외워요, 지금.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휴업했다. 그래서 작년에 선배들 6개월을 암기시켜 주려고 입영, 요양, 취약 6글자. 임신 또는 출산 6글자 막 이래 가면서 열심히 1년간 열심히 했는데 뭐 그대로 출제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6번 같은 경우에 전속 체결하게 됐을 때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에도 공개했다. 그다음에 7번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던 제가 다운 계약서 얘기한 거 기억나요? 네,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 그다음에 8번 같은 경우 손해배상을 위한 조치, 보험이라든지 공제, 공탁 이런 것들 업무 보증 설정하지 않은 경우. 자, 9번 가지고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9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봐봐요.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오면 많이들 틀린다. 아까 33조 1항이 있고 아까 2항은 누구였죠? 부녀회장. 부녀회장님은 등록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니까 등록 취소가 될 수 없지. 아니 부녀회장님이 등록증이 어딨어? 그냥 부녀회장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33조 1항만 들어가지 2항이 못 들어가는 이유는 부녀회장님이 등록증이 없는데 어떻게 등록을 취소시키냐? 그러니까 1항만 들어가는 거지. 근데 아까 우리 거래질서 교란행위에는 1항, 2항이 다 들어갔었지. 근데 지금 상대적 등록 취소는 몇 항만 들어가요? 1항만 들어가니까 금지행위는 1항과 2항을 구분해야 돼. 특히 2항 나오면 무조건 부녀회장이야. 부녀회장님은 등록증이 없어. 근데 등록을 어떻게 취소시켜? 면허증이 없어.
근데 면허증을 어떻게 취소시키냐고요. 그래서 33조 1항. 그래서 요 내용을 제가 하나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 테니까 여기 잠깐 보실래요? 자, 금지행위 중에서 제가 대표적인 거, 자 잠깐만 저 좀 보세요. 초과보수를 한번 예를 들게요. 잠깐만요. 자, 한 3분만 더 해도 되겠죠? 네, 자, 초과보수. 자, 제가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있었던 일을 하나 예를 들게요. 우리 부천에 에듀윌 학원이 있었거든요. 지금 문 닫은 지 한 2년 됐나 그래요. 근데 이 부천의 에듀윌에 합격생이 저한테 오셔갖고 한 농담이 진지하게 온 거죠. 진짜 아직도 기억난다. 쉬는 시간에 찾아왔어요. 졸업생인데 선생님 저 정말 억울해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98만 원 받아야 되는 중개 보수를 진짜로요 100만 원 받았대요. 그럼 물어보자 일단. 98만 원 받아야 할 걸 100만 원 받았으면 질문. 이거 초과 보수예요? 초과 보수 아니에요? 초과 보수지. 근데 뭐 제가 2만 원 더 받은 건 뭐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이건 뭐 제가 뭐 후려쳐 갖고 뭐 부자 되려고 받은 거겠습니까? 그냥 98만 원 나오니까 100만 원 주면 돼요. 그냥 그랬던 건데 아,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될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뭐 그래도 일단 위반은 위반이죠. 남의 지갑 훔쳤는데 그 안에 2만 원 들어 있어. 그럼 절도예요, 아니에요? 2만 원 들어 있는데. 강남역 사거리에서 어떤 아줌마 지갑 훔쳤는데 2만 원 들어 있어. 그럼 절도야, 아니야? 절도예요? 예. 그 절도는 절도지 뭐. 그거 똑같은 개념이야. 근데 문제는 선생님, 저 이것 때문에요. 6개월 풀타임으로 제 말 이해 가죠? 풀타임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선생님 이거 6개월 풀타임으로 업무정지 내린다는 게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6개월간 쉬란 얘기야. 2만 원 때문에. 한번 우리 얘기해 보자. 이거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응? 아니 담당 공무원이 쉬라고 그랬으면 맞는 말이겠지. 3분 더 해도 돼요? 쉬어야 해요? 아 좀 더 하고 쉬자. 이거 마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11개를. 지금 8번 9번 가는데 두세 개만 더 하면 되는데. 힘들면 누워 있어요. 나 요즘 마무리 좀 하게. 근데 이게 맞는 말이거든. 선생님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길래 아 죄송하지만 맞아요 그랬어요. 아니 이게 2만 원 갖고 6개월 쉬는 게 너무한 거 아니에요. 2만 원 더 받았다고 사무실을 6개월 문 닫으라는 거. 아니 1개월도 아니고 6개월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러고 오신 거야. 화가 나가지고. 근데 맞아. 근데 원래대로 얘기해 줄게. 이거 금지행위 아니에요? 얘기해줘요. 금지행위지. 그래 금지행위면 33조 1항에 들어가니까 원래는 뭔데? 여기 봐요. 앞에까지 읽어줘봐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야? 등록을 취소시킬 수도 있고 등록 취소를 안 시킬 수 있지. 등록을 만약에 취소시키면 몇 년간 영업을 못해요? 3년간. 근데 등록을 취소 안 시킬 수도 있지. 생각을 해봐. 2만 원 더 받은 것 때문에 등록을 취소시켜버리게 되면 3년간 영업장을 폐쇄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통념상 2만 원 더 받은 것 때문에 회사 문을 3년간 닫으래. 예를 들면 요 위에 카운터에서 여기 우리 매니저님이 수강료 잘못 계산해서 2만 원을 더 받았으니까 에듀윌 전체 학원 3년간 문 닫으래. 좀 너무 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과할 때는 여기 보시는 대로 자 과할 때는 여기 어딨지? 예, 과할 때는 어디였어? 그쵸? 예, 요걸 좀 보여줘야 되겠구나. 자 여기서 제가 요걸 먼저 보여주고 올게요. 자 여기 10번 한번 봐봐요. 잠시 후에 할 건데 업무정지. 자 잠깐만요. 자 업무정지 잠시 후에 할게요. 이거는 좀 이따 쉬는 시간 끝나고 할게요. 개공이가 여기 봐봐요. 무슨 등록 취소? 상대적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써 있죠. 그러면 뭐가 내려질 수 있어? 그러니까 상대적 등록 취소는 등록을 반드시 취소시키 안 시킬 수도 있어. 안 시키면 업무정지라도 내리겠다 이거야. 그럴 때 업무정지는 6개월짜리가 내려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억울하시다고 오셨다 하더라도 이건 잠시 후에 할게요. 쉬는 시간 끝나고 오셨다 하더라도 결국은 6개월 업무정지는 맞는 거야. 대신에 법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 좋게 마무리하면 2분의 1 범위 내에서 경감받을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공무원님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본의 아니게 실수했네요 하고 좋게 마무리해요. 2만 원 고객한테 돌려드리고 마무리하면은 3개월로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2만 원 돌려주고 좋게 마무리할래요? 2만 원 끝까지 챙기고 석 달 더 쉬는 게 나아요. 아 2만 원 돌려주고 석 달 기자지 돈 2만 원 갖고 석 달 쉬는 게 억울하잖아요.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금지 행위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등록을 취소시키면 돈 2만 원 더 받은 것 때문에 반드시 취소시킬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걸 상대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여기서 뭐 11번은 참고하시고 10번 같은 경우는 꼭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1년에 몇 회 이상? 자 몇 회 이상?
3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라는 말은 플러스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 그런데 단 절대적 등록 취소의 8번의 경우는 여기에서 제외한다라고 적혀 있는 거 맞죠? 자, 요거를 제가 좀 설명드릴 테니까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저 좀 시간 주십시오. 자, 이 말을 여기다 다시 적어보면 이거 질문 많이 오거든요. 1년에 3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플러스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라는 말을요. 제가 분설해서 설명드리면 여기 몇 번이요? 3번이니까 하나, 둘, 3번이 들어가고 플러스 1번이 들어가는데 제가 섞어서 일단 한번 해볼게요. 섞어서. 자, 그러면 섞어서 얘기하게 되면 요하고 얘를 섞어서 하나 3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한 번 찍을 때 여기서 과를 찍으면 이렇게 될 수 있죠. 이런 경우의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또 거꾸로 얘기하면 과업이 될 수도 있죠. 이해 가요? 또 예를 들면 이런 거 돼요, 안 돼요? 과과 돼요? 과과 어법 되죠. 근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또 막 기초 때 너무 열의에 불타서 오늘 집에 가서 이걸 다 적어보는 거야. 하루 종일 어법 가가 어법 가가 어법 가가 이거 이러고 다니지 말고 섞어서 4번. 대신에 하나만 외워주면 돼. 뭐를 외워주느냐? 스트레이트로 가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스트레이트라는 거는 한 종류로 그냥. 그럼 한 종류로 가는 것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이런 경우가 성사될 수 있잖아. 자, 그러면 한 종류니까 한 종류로 딱 정리해서 제가 일단 업으로만 먼저 얘기해 볼게요. 업으로. 그럼 업으로 3번 하게 되면 업이 3번인 거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업으로 해. 그럼 업이 몇 번? 4번인데 자 봐요. 그러면 조금 전에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업무정지가 얘기해 주세요. 몇 번? 3번. 그러면 등록은? 절대적이 뭐야? 반드시 취소해요, 안 해요? 반드시 취소하죠. 그러면 지금 뭔가 언밸런스 하지 않아요? 지금 보는 대로 여기는 업무정지가 몇 번? 여기 4번이잖아요. 업무정지를 4번 받으면 등록을 반드시 취소시켜 안 시킬 수도 있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3번 받으면 반드시 취소시키고 4번 받으면 안 시킬 수도 있대. 이게 뭔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업무정지 3번은 무슨적 등록 취소? 절대적 등록 취소하면 반드시 등록이 취소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런데 업무정지를 어디다 내려? 그러니까 절대적 등록 취소의 8번째의 경우는 여기에서 제외. 얘기하지 마 하는 단서가 붙는 거죠. 절대적의 8번째가 업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고 나갈게요. 자, 죄송합니다. 요번에는 한 놈만 팹니다. 과태료로 한 놈만 팹니다. 알겠죠? 그러면 과태료로 적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절대적의 8번째에 해당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여기서는 과태료 4번이 들어갈 수 있지.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지 말고 기초 때 딱 해서 머릿속에 애워야 되는 거는 뭐냐면 자 봐요. 이것만 애워. 이번 달에. 자 확실하게. 업무정지 3번은 이거를 애워야 돼. 또 가면 있잖아. 다시. 업무정지 3번은 절대적 등록 취소. 과태료 4번은 상대적 등록 취소를 이번 달에 애워놓는 거야. 그리고 이제 앞으로 경우의 수 많은 걸 또 문제를 풀어보면 되게 쉽게 풀려요. 자,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확인할게요. 1년이라는 가정하에 얘기합니다. 업무정지 3번은 절대적 등록 취소, 과태료 4번은 상대적 등록 취소. 자, 10분 쉬었다 와서 물어봐도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돼요? 알겠어요. 오자마자 바로 질문할게요. 알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